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신규 확진자 수가 800명대 초반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확산세를 꺾기 위해 거리 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하고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네,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새해 첫날 국내 확진자 수 800명대 초반이었습니다. 824명이었는데 이게 조금 새해 들어서 확산세가 가라앉는 유의미한 숫자였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확산세가 꺾였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재감염 지수가 1.0에 가깝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는데요. 네네. 변수가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새해 연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새해 연휴를 즐기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진행되던 검사도 굉장히 날씨가 좀 추워지고 있고 네네. 또 연휴의 연속적인 부분 있어서 검사가 많이 줄었죠. 그리고 이 교정시설에서의 집단 발병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확산세가 조금 수그러드는 걸 보이고 있으니 그래서 1000명대 미만으로 보이는 어떻게 보면 착시 현상의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방역의 효과가 나타났는지 확인하려면 일반적으로 매주 수요일 때가 가장 많은 수의 검사가 진행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정도 돼봐야 정확한 이런 재감염 수치라든지 확산세가 어느 정도 잡힌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할지 그 여부에 대해서도 많은 시민들이 좀 궁금해 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17일까지 수도권은 2.5단계고 비수도권은 2단계, 2주 동안 더 연장한다 이런 방침을 내놨잖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특별 방역 대책도 2주 동안 더 유지를 하기로 해서 지금 특히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5인 이상 모이지 말아라. 이거를 전국적으로 이제 확대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조치들이 이제 방역 예방에 좀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보셨겠지만 효과적이었는지는 여러 가지 의문이 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마지막 단계로 두고 있잖아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성탄절 연휴라든지 또는 이 추수감사절 연휴의 여파로 인해서 미국 당시 굉장히 지금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네. 영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뭐가 있냐면 설 연휴가 있죠. 설 연휴가 상당히 길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설 연휴 전에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남겨놓고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사회적 거리두기 서울 수도권 2.5단계와 전국 2단계는 지금 이번에도 해맞이 새해 해맞이 첫 해맞이를 위해서 다니는 분들이 적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네. 5인 이상 모이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서울 수도권 지역에 있던 내용들이 어느 정도 메시지가 전달된 것도 사실이지만 또 고발되어 있는 건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이것이 이제 전국적으로 5인 이상이 된다는 것은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된 것은 성공적으로 보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2단계가 지속되는 것이 과연 현실에서 얼마나 받아들여질지 그리고 그것이 지금 중요한 거는 물론 확진자 수를 줄이고 재생산 수를 꺾어서 이 1000명 내외로 나는 것을 줄여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건조하고 춥고 다음 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서울 수도권 영하 15도 내외가 지금 되는데요. 네. 이제 계절성 독감, 인플루엔자도 같이 유행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그런 기온들이 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그다음에 2단계가 지금 앞으로 2주 연장이 되는데 혹시라도 그 사이에 1200, 1400을 넘어서 확진자 수가 보이는 것이 보인다고 하면 설 연휴까지 기다리지 말고 좀 선제적으로 진행되기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아무래도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조치를 보면 학원이나 스키장 같은 경우에는 조건을 달아서 제한적으로 영업을 허용을 했습니다. 뭐 9시 이후로 운영을 하지 못하고 동시간대 9명 이상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의 조치가 있는데 조건을 달긴 했지만 운영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조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은 그동안 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그다음에 고강도 거리두기 추가 방안, 연말연시 추가 방안에서 따라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특히 국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러한 방안들이 나왔을 때 보면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어느 일부에 더 좀 촘촘한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키장에 관련돼서 스키장뿐만 아니라 이제 동계 야외 운동 시설을 갖다 다 포함하자면 춥다 보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쉬거나 또는 숙박이 필요한 경우가 있겠죠. 네네. 물론 이 스키장이라고 하는 동계 스포츠 시설을 대표로 하자면 취식을 금지한다라고 했습니다면은 그 주변에 있는 식당들에서 진행되는 부분, 음료의 취식,
그리고 저는 동계 스포츠를 즐기는 편이 아닌데 시즌방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네. 어떠한 특정한 숙소를 예약을 해놓으면 불특정 다수가 사용을 하는 그런 곳이 있는데 그런 곳들에 대한 어떤 지침이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네. 학원에 관련된 부분은 대형 학원에서 강의실이 큰 곳에 9명 이내의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과 아주 작은 시설에 9명이 들어가면 빠듯한 보통 우리가 동네 보습 학원이라고 하죠. 그것을 같은 기준으로 놓고 9명 이내라고 했을 때 밀집도 부분, 또 겨울철 같은 경우는 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지금 이 입시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학원 당연히 보습을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좀 세세하게 같이 나온다고 하면은 방역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게 좀 쉽지 않을까. 또 하나 이제 식당 같은 부분도 그런데요. 사실 정말 어렵다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또 특정 프랜차이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허용이 되는 반면에 사실 이 서울이라든지 수도권의 큰 대도심 같은 경우는 식당에 5인 이상을 잘 지켜가면서 그냥 운영이 되지만 조금 변두리로 가자면 식당에 하루에 한 테이블 받기도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가면 안 되는 걸로 아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메시지가 전달이 돼야지 소상공인들 그다음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서로 같이 얘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미용실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고위험이라고 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것이 대형인 경우와 아주 영세하게 작게 운영하는 경우를 같은 기준으로 진행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 메시지를 받는 분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아 여기가 진짜 고위험이니까 안 가야지 하면은 전반적으로 정말로 어렵고 반대로는 이렇게 열어주게 되면 상대적으로 영업장이 좀 크고 한 경우라고 하면 오히려 다중이용 시설이고 불특정 다수가 많이 오는데 거기는 허락이 되는 그런 입장이 아마 받아들이시는 분으로 인해서 물론 경제적 이점에서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방역적 측면에서 그것이 모두가 다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확진자 추이를 보면 아무래도 최근에 1,000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확진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위중증 환자도 늘어나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사망자도 아무래도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은 좀 저희가 사망자가 늘어나는 이 상황은 어떻게 좀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 사망자, 치명률이 올라가는 거에 분석하기 전에 그 1,000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000명 중에 약 25%, 약 250명 정도는 어디서 감염되는지 모르는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경우라고 하는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요. 네. 약 750명에서 800명은 그 전에 감염됐던 사람의 연결고리로 계속 찾아가는 거죠. 한 명이 한 명에게 감염시킨다는 걸 하고도 250명, 300명 내외는 지속적으로 어디서 감염되는지 모르죠. 그렇다고 하면 사실 이것이 지금 방역으로 인해서 억제되고 있다라고 해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750명, 800명 분들 중에 이걸 어떻게 우리가 다행으로 평가를 해야 될지 이걸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해야 될지 모르지만 요양병원, 정신건강의학시설 이런 집중적으로 취약군에서 계속 연결고리가 나오거든요. 네네. 네. 그것이 이제 동일 집단 격리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단계, 어떻게 우리가 방역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해서 이 어떤 특정한 지역, 예를 들어 보면 예전에 대구 경북 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많은 숫자의 확진자가 나오니 그 아파트를 통째로 묶어버렸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치명률이 올라갔거나 사망자 발생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경우라고 하면은 특정한 지역의 특정한 상황에서 올바른 선택이었다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예를 들어 투석이 필요하거나 또는 이제 정신건강적인 문제 네. 또는 뇌졸중으로 인해서 본인이 스스로 자가호흡을 하거나 식사가 어려워서 꼭 누가 도움을 줘야 되는 그런 중증의 환자지만 어떻게 보면 호흡기 치료나 에크모라든지 체외 산소가 필요 없어서 모시고 있었던 요양병원을 집단으로 묶어버리게 되면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못하고 그 안에 있는 의료진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의료시설이 충분히 중증 환자, 위중증 환자를 모시기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환자를 선택해서 치료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서 치명률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올라가는 이 치명률과 지금 1,000명 내외로 되는 것이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그것이 1대1로 지속되고 있는 700, 800여 명과 200여 명의 우리가 모르는 연결고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치명률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좀 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변이 바이러스 얘기도 조금 해볼 텐데요. 지금 영국에서 유행하는 변이 바이러스는 보도가 많이 됐지만
남아공에서의 또 변이 바이러스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이미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한 10명가량 나왔죠. 이 같은 국내 지역사회 이미 전파됐을 가능성 어느 정도 높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어제부터 해서 이제 브렉시트라는 게 진행이 됐습니다. 영국이 이제 유럽 연방에서 나왔죠. 네. 그런데 영국하고 프랑스는 연결되는 그 기차와 차가 다니는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바로 들어오기 전에 연합뉴스 기사가 뭐냐면 원활히 소통 중이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영국에서 확인된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영국에서 오는 비행기가 막으면 그것이 막을 수 있을까요? 아까 바로 봤던 뉴스는 영국과 프랑스로 연결되는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뉴스가 바로 나왔었습니다. 네네. 그런 얘기라고 하면 이미 유럽은 하나의 나라였고 영국발이 아니라 영국에서 확인된 그 GR형 그리고 실제로 이 남아공항에서 발견된 GH형 여기서 GH형은 이태원발 5월 달에 작년 5월에 시작됐던 네네네. 그 GH형하고 같은 그룹이지만 다른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연기 서열이 N501Y라는 남아공에서 확인된 건데 이걸 쭉 확인해 보면 남아공에서 이런 변종이 있다는 것을 아프리카 WHO에서는 지난 2020년 9월에 이미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염기 서열, 즉 우리는 기존에는 우리가 양성 확진자로만 분류를 했지 그걸 전부 다 DNA 염기 서열을 확인한 건 아니었거든요. 따라서 어떻게 보면 국내에 이미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특정한 국가에서 들어오는 비행기를 차단하는 것은 확산 속도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만은 네. 이 바이러스도 체외에서는 무생물이지만 체내로 들어오면 본인도 스스로 살기 위해서 변이를 지속적으로 일으키거든요. 네. 초기에 발견됐던 S형이나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에서 발견됐던 V형 최근에 염기서열에서 안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도태된 겁니다. G 그룹의 GH랑 GR 특히 국내에는 현재 GH형이 가장 많은데요. V형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감염력이나 또는 본인이 자가 복제하는 능력이 더 빠른 GH보다 밀려서 도태해서 안 나오는 거죠. 즉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바이러스도 변이를 일으키면서 전파를 일으키고 본인의 존재를 지구상에 계속 알리려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미 국내에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남아공항에서 들어오는 그런 연결고리나 또는 그 영국에서 들어온 연결고리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게 외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에 한해서 모든 그 RT-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영국에서 들어오는 대한민국 국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제로는 가능하다고 하면 RT-PCR 검사를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분들에게 한시적으로 이 변이의 빠른 확산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확산을 100% 막기는 어렵지만 빠른 확산을 막기 위해서 시행을 하고 지금 일부 지자체별로 진행하고 있는 보통 우리가 자가격리 들어가면 2주 될 때 다 검사하는 것 같지만 검사 안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격리 해제가 진행될 때 전부 검사를 함으로써 두 개의 방역을 잡는다고 하면 좀 완전히 100% 막을 수는 없겠지만 확산 속도를 좀 늦출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얘기도 잠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가 지금 총 958명으로 집계가 됐는데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거든요. 일단 음성 판정이 나온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5차 전수 조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더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선은 거기에서 이제 위중증 환자로 분류되거나 또는 아주 경증에 있는 분들은 다른 곳으로 예를 들어서 구치소가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형기가 확정되신 분들이 가는 곳을 네. 생활치료센터로 전환을 해서 왜냐하면 이 교정시설이라는 곳은 특수한 곳이기 때문에 법으로 이제 관리되는 측면과 또 생활치료센터라고 해서 의료적으로 보호해주는 게 두 가지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이 하나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분이 확진이 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확진이 되면 그분 주변에 밀접 접촉한 분들을 우선적으로 찾아서 예를 들어서 건물이 10층부터 5층까지 있는데 10층에 확진자가 나오면 10층에 있는 분들은 우선적으로 1차 접촉을 해서 검사를 하고 네. 나머지 분들에게서 능동 감시 하면서 자발적 검사를 요구를 하고 아픈 사람도 나오지 말라고 하겠죠. 그러면 1차 접촉, 2차 접촉자를 빠르게 찾아서 연결고리를 끊으니까 그 빌딩 사람들이 다 걸리진 않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번에 이런 걸 보면은 접촉자 관리, 1차 접촉, 2차 접촉, 밀접 접촉, 그다음에 일반 접촉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작은 의구심이 들고요. 네. 지금 전수조사를 지속적으로 하는 건 그건 다행인 것이 코로나19가 바이러스가 많이 노출되거나 또 본인이 실질적으로 면역이 약한 경우에는 빠르게 증상이 나타나고 또 RT-PCR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지만 검출량이 적거나 본인 면역이 튼튼한 경우에는 2주 뒤에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잠복기 2주를 넘어서 그렇습니다. 뒤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은 1차 방역, 밀접 접촉자에 대한 관리가 잘 안 됐을 가능성을 전제로 전수조사를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물론 지금 이제 변곡점을 지났다고 보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성 확진자와 음성자를 분리함에 있어서 여기서 세부적으로 분리를 해서 추가 접촉이 되지 않고 또 거기서 실제로 근무하시는 교정시설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이나 또 식료품들을 공급을 위해서 출입하시는 분들 또 법조인 분들에 대한 관리를 통해서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막는 것이 일단은 소를 잃었지만 외양간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교수와 함께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